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네 번째 강의 내용인데요. 디지털 정보랑 미디어고요. 저번 주에 디지털이랑 아날로그에 대한 신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설명을 더 드려야 하는데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스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뭐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죠.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 저번 주에 얘기했던 디지털 신호, 그리고 그 신호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정보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미디어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물론 뭐 디지털 신호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랑 정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두 가지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데이터 좀 줘봐, 뭐 정보 좀 줘봐, 뭐 이런 말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가 큰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뭐 데이터 정보가 데이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정보는 데이터지만 데이터는 정보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수치, 문자, 현상, 빛, 파장, 뭐 신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팩트 혹은 현상이나 우리가 관찰한 결과물 이에 대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칠판에 이런 숫자를 쓰면 이 숫자 자체는 데이터예요. 그냥 십진수로 된 180이라고 하는 숫자에 불과하죠. 근데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 정보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치인 데이터인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걸 정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제 키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180에는 의미가 생기죠. 왜 그러냐면 내가 키가 180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 한마디로 단위가 함축이 되고요. 그리고 이 180이란 키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남성이고 180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 안에 다양한 의미랑 목적들이 막 포함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정보가 되는 거죠. 이 순간. 단순하게 숫자로만 뒀을 땐 데이터지만 저 데이터에다가 제가 이거는 제 키입니다. 그리고 제 키는 대한민국 평균 남성보다 키가 크죠.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숫자는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와 목적을 가진 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데이터지만 데이터라고 해서 모두 정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카톡으로 보냈다고 칠게요. 안녕, 밥은 먹었니? 라고. 근데 상대방은 저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보냈을 때는 의미도 있고 목적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수신할 때는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데이터고요. 저한테는 정보인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정보는 수신자 중심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낸 건 그냥 쓰레기인 데이터만 막 보내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전제로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뭐 계속 하다가 그게 정보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요. 일단 정보라는 건 의미랑 목적을 가진 데이터를 의미하고 언어, 화폐, 법률, 자연환경 속에서 빛과 소리 혹은 신경, 호르몬 이런 생체 신호부터 모든 신호들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걸 정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디지털 정보 혹은 뭐 아날로그 정보 형태로 당연히 취급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 최근에는 대부분 다 디지털 기반의 정보를 쓰게 되니 오늘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날로그가 아니라.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신호는 이진 신호로 변환돼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디지털화를 한다고 하는 건 결국엔 0과 1이라는 숫자,
뭐 온오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있다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 형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저번 주에 비트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진 신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얘기하고 이걸 보통 저희는 0과 1이라고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이 한 칸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느냐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가 이 신호를 하나를 보기에 너무 0과 1만으로는 아무 처리도 할 수 없다 보니 컴퓨터는 이걸 묶어서 활용을 해요. 당연하지만 10개 혹은 4개, 뭐 8개 이런 식으로 묶겠죠. 근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컴퓨터는 8개를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2의 8승, 왜 그러냐면 이진 숫자니까요. 그래서 2의 8승인 숫자를 얘기를 하면 여기 나와 있지만 2의 8승인 숫자는 최대 256까지의 숫자를 쓰는 거예요. 1에서부터. 근데 저희는 0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0에서부터 255까지 숫자를 컴퓨터는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개의 비트를 묶어서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컴퓨터에 들어있는 기본 단위는 여기 있는 비트가 아니라 보통은 바이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1kb냐, 2kb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통신에서는 비트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바이트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들어보신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URL을 입력하거나 URL을 숫자로 바꿔서 입력하거나 혹은 RGB 값을 입력할 때 그런 경우죠. 25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25.198.2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가 컴퓨터가 한 번에 쓰는 게 2의 8승이다 보니 최대값이 255인 거예요. 왜냐하면 0을 써야 하니까 256에서 1을 뺀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여러분이 입력할 때 보면 255가 최대값인 경우에 게임이나 혹은 뭐 프로그램이나 이럴 때 255를 최대 수치로 쓰는 경우가 많죠. 100개짜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에뮬레이터나 혹은 내부적으로 코딩에 들어가 보면 255까지의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1바이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컴퓨터들은 사실 항상 이 1바이트를 계속 처리를 해 나가면서 이 연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정보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RGB 값이라고 하면 레드, 뭐 그린, 블루라고 하면 255, 00 하면 완전 레드 값이 나오는 거고 255를 하면 모든 값이 다 합쳐지니까 백색이 나오겠죠. 000이면 아무 색깔이 없으니까 흑색이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체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럼 미디어는 뭐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애가 정보를 댈 때 의미랑 목적을 가지듯이 그러면 그 정보를 그냥 정보만 놔둘 수 없으니 어떤 걸로 표현을 하거나 어디에 보낼 때는 어떤 운반자가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걸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매체라고도 하고요. 결국에 가서는 정보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정보를 드리고, 물론 제가 드리는 게 데이터면 여러분은 수업을 안 듣고 있는 거고요. 제 얘기를 그래도 듣고 있으면 정보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정보를 계속 전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지금 받고 계신가요? 보통 유튜브요 아니면 영상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걸 조금 낮은 단계로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건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미지랑요 그리고 그 위에는 텍스트가 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사운드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텍스트랑 이미지랑 사운드를 동시에 드리고 있고 보통 그게 합쳐진 걸 멀티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미디어가 합쳐졌으니까 멀티라는 게 중복의 혹은 다중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사실은 동영상이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사진이 됐든 어떤 것든
대부분 다 이 세 가지로 세 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으로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미디어 혹은 올드 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전통의 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미디어임에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동영상이라고 얘기한 게 뭐 전혀 다른 매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지를 연속으로 배열해 놓고 거기에 사운드를 입혀 놓은 형태인 거죠. 결국에 가서 이미지랑 사운드가 조합된 매체이니까 이걸 벗어나질 않는 거죠. 만약에 이걸 완전히 벗어나려면 텔레파시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아니면 뭐 관심법 뭐 이런 거가 아니고서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적인 미디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미디어가 보통 몇천 년을 사용됐다 보니까 각각의 뭔가 특징에 따라서 별명이 하나씩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가장 특이한 별명 중에 하나가 미디어의 왕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셋 중에 한 명이겠지만 보통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셋 중에 가장 뭔가 권위가 있는 혹은 힘이 있는 아니면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보통 미디어의 왕이라고 부르는 걸 텍스트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미디어는 가장 역사적으로도 되게 깊고 그 다음에 가장 정보 전달이 광범위한 그 미디어라서 그렇게 부르고요. 뭐 굳이 별명을 붙여주자면 이미지는 신속의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정보 전달력이 빠르고 그리고 저희가 살면서 90% 이상이 대부분 다 이미지에서 정보를 취득을 해요. 텍스트도 꽤 높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즉각적으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건 이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책보다는 영상이나 혹은 포스터나 광고판을 보고 다니잖아요. 물론 광고판 안에 텍스트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거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미지로 습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색이나 뭐 명도나 채도나 이런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명시성이 되게 높은 디자인을 요구하는 표지판이 요구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미지로서 작동을 하지 그 안에 있는 텍스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통 정보 습득이 가장 빠르고 신속한 걸 신속한 매체를 이미지라고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운드도 별명이 있겠죠. 사운드 별명은 뭘까요? 사운드 별명은 감성의 미디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지랑 텍스트랑 달리 사운드가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 시간에도 제가 성대를 울려서 웨이브 형태의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신체에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감각에. 사실은 사운드를 보고 있다고 해서 제 신체 기관이 파장을 느끼진 않거든요. 시각 정보는 눈으로만 들어가니까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우퍼나 혹은 뭐 스피커를 사용해서 저한테 클럽에서 스피커 앞에서 춤을 추시면요 그 다음날 힘들어요. 왜냐면 신체가 그 사운드 진동을 다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감성에 호소하거나 혹은 감성에 영향을 미치기가 쉬운 미디어인 거죠. 여러분이 흔히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흔히 그림을 보고 감동받아서 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음악 듣고 감동받아서 우는 사람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건 있죠. 텍스트를 보다가 너무 감동적이야라고 우는 경험. 근데 자기 경험을 뒤돌아봤을 때 소설을 읽고 우는 경우, 그 다음에 포스터나 혹은 그림, 영화를 보고 운 경우, 아니면 슬픈 음악을 듣고 장엄한 음악을 듣고 운 경우 셋으로 보면 영화 보면서 울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영화 장면이 아니라 영화 사운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사운드가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굉장히 똑같은 이미지인데 사운드를 공포물의 사운드를 넣는다든가 혹은 그때 예전에 왜 그 커피 광고 중에 이렇게 커피를 젓는 광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산뜻한 음악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공포물에 나오는 스릴러에 들어있는 사운드 트랙을 넣었을 때는 그게 커피가 아니라 독극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사운드가 강력하게 감성의 언어로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가 활용이 되고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디지털화 되기 이전 단계의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부터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시작하겠습니다.